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의 토지 617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판도라의 침대를 열고 보니 양평 땅으로 특혜를 입은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 군수였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추진해서 특혜라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기존 예타가 통과된 양평 고속도로 원하는 정동균 고속도로, 민주당 고속도로입니까?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금까지 많은 국정사 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9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백지화시키겠다고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정동균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네, 지금 보시면 여야 주장대로라면 최지문 교수님, 네. 원안으로 가자면은 정동균 고속도로고 수정안 가자 그러면은 김건희 로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균, 김병민 위원 저기 나와 있는데 예. 아까 화면에서 나와서 봐서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동균 전 군수가 갖고 있는 땅은 원래 자기 집이 거기 있어요. 예. 집이 있고 집 앞에 이제 주차장처럼 만들려고 도로를 만들려고 그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특혜가 아니다. 그렇죠. 특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샀다면 논란이 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앞에 도로가 사유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유지를 개인이 갖고 있던 그 아마 할머니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너무 거기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정 전 군수를 찾아와서 이 집 좀 사라. 왜냐면 만약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 사유지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이걸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공터에 주차장 만들고 도로 만들기 위해서 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정동균 전 군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위치 자체도 사실은 그 언론의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원안에 아주 가깝고 이안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있는 것의 이안과 완전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본인한테는 별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으면 둘 다 있는 거고 없으면 둘 다 없는 거지. 예. 특별히 그 땅 200여 평 되는데 그 땅 때문에 노선을 A라는 노선 즉 원안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거죠. 조상 때부터 몇백 년 살았는데 이게 무슨 특혜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정동균 전 군수 덕분에 정동균 전 군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원하는 종점 인근에 땅이 있는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주장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균 전 군수가 보기에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느끼도록 정치 공세를 했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근데 정동균 군수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에 처리 통과가 되는데 그 전 수개월 전에 본인 집 앞에 있는 땅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수백 평을. 본인은 땅이 이제 도로가 나 있지 않은 맹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매입했다 그러는데 아니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곳이 맹지였으면 진즉에 땅을 매입하지 왜 예타가 통과되기 몇 개월 전에 그 땅을 매입합니까? 부인 명의로 산 거죠, 그 맞습니다. 땅을. 예. 가족이 산 거죠. 예.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인은 당시 현직 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재산상 이득 위해 땅을 산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있는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권력에 개입된 사람이 직접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딱 한 명 나온 사람,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군수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정동균 고속도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정동균 전 군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실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고요. 그 동네에서 제가 4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부인께서 새 필지 853제곱미터 258평을 구매를 했다. 이게 양평 JCT로부터 3km 거리에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전혀 황당한 이야기죠.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곳에서 50년 살았습니다. 예.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개 이제 곤란을 겪는 것이 진입로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 예. 올겨우 몇 년 전부터 이걸 구매해 달라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겨울에 도저히 추워서 구매를 살 수가 없으니 이걸 아범이 꼭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마당을 산 겁니다. 네, 예타전에 땅을 추가로 산 거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동균 전 군수는 집안 마당을 그냥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봐야 주장을 됩니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이제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면 더 의혹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없어서 사유지가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샀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논점을 흐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김성교 전 의원이 군수할 때부터 이 안으로 계속 추진이 돼 왔었어요. 이게 무슨 갑자기 그러면 정동균 군수가 군수되고 나서 노선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7월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취임하고 2개월이 지난 이전만 해도 계속 일환이었어요. 원안대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이 취임하고 2개월 지나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김병민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냈는지 저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기본적으로 원안이 계속 거의 8년부터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김성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예. 군수할 때부터 이미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그 군수도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이분이 군 의장할 때, 의회 의장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칭찬까지 했어요. 정동균 군수한테 잘했다고. 그렇게 했던 노선이 원안이에요. 근데 그 원안을 갑자기 대통령 취임하고 2개월 만에 바꾼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왜 이게 갑자기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고 또 원장관이 장관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의혹이 되는 것이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이 뭐 땅이 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샀다면 그것도 의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앞에 땅이 필요해서 산 거를 이게 뭐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시점이 좀 공교로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 시점이 예타 시점에 샀으면 본인이 예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니까 의혹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200몇 평을 사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예.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종점이 누구 땅에 가깝느냐. 지금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논점은 이 노선 바꾸는 거를 제시한 게 언제냐. 그 시점을 놓고도 지금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야 주장 들어보시죠. 타당성 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면서 네.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한 2달 동안 이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강화 IC 설치도 요구한 거죠. 네. 이 모든 것을 담아서는 지금 현재 예타안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그 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옵니다. 그게 2022년 5월입니다. 5월이네요. 예. 문재인 정부 이제 끝나고 정권 교체기입니다. 교체가 5월 10일 그러니까 이미 날이니까. 문재인 예. 정부 때 이 예. 대안들이 대안 노선이죠.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문재인 정권 때 선정된 용역업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서 이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 이 정권이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3월 선거가 끝나고는 바로 인수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새 정부가 그 용역업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대한 노선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얘기다. 지금 이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 예.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민주당이 매우 당황스러운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안들이 쭉 고수돼 왔던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 주려고 이걸 윤 정부가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새롭게 나왔던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문재인 정부 때 계약을 했네. 그때부터 진행됐던 과정인데 이걸 윤석열 정부에 몰아붙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합리적인 주장이 제시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는 그때 당선되고 난 인수위 때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인수위 때 용역업체한테 이른바 인수위가 외압을 가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뉴스가 오늘 나오는가 하니 이 용역업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와서 악성 이 멘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이 용역업체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가 우린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했을 뿐인데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인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나서서 이 용역업체한테 윤석열 정부가 짬짬이로 뭔가 노선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홈페이지, 이 용역업체 쪽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민주당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거 2018년도에 양평군에 있는 기본계획에도 이 대안 노선에 관한 노선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예 말이 안 되는 새로운 노선을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바꾼 게 아니라는 이곳저곳의 근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데에는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고 다시금 모든 걸 국정농단, 여기에 대한 권력형 비리, 똑같은 정치 공세를 일관하고 있는 건 국민께 설득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난 뒤에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두 업체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그 업체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만이나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가족이 땅이 갖고 있는 그곳에 대안으로 나온 안이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은 이제 3월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3월에 이제 인수위가 출범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 당시에 대선 후보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가 출범하고 그러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3월이 되고 나서는 인수위가 실제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곧 이제 나가게 되는 정권이 5월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5월 10일 날 취임식인데 3월부터 5월 사이는 인수위가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잡고 정권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기존의 정부는 그걸 잘 인계해 주려는 의도를 갖고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원희룡 장관도 취임하고 5일 만에 이걸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만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하는 건 5월까지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죠. 그러나 실제 변경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수위 출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인수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혹인 거예요. 두 분 반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아니 그 내용을 맞다고 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도부터 그 안들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건 오랫동안 원안이 핵심적인 노선이었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 바꿨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얘기들이 나오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 원안 노선으로 가더라도 양평 내에 IC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건 팩트입니다. 근데 그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IC 설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원안의 종점 그대로 두고 나선 니은자로 기형적으로 꺾이다 보니 환경적 측면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후과들을 고려했을 때 그 노선대로 가지 못한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입증해서 전문가들이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인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 그리고 설명 이런 애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지 않는지 합리적인 모르겠습니다. 반론을 제가 드릴게요. 강화 IC를 하면 밑으로 꺾인다는 말은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강화 IC라고 하는 기존의 노선에서 IC를 빼는 거고요. 그게 강화민 쪽을 향했기 때문에 이름을 강화 IC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 IC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강화면을 꺾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 안에서 지금 보이는 저 지도에서 강화면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IC를 내고 이름을 강화 IC로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IC로 나가면 강화면에 도착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제1안이라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기존의 일안 원안이 계속 통과되고 계속 주장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예전에 국민의힘 출신의 군수가 있을 때나 김성교 전 의원이 군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하나의 문서 안에 그 얘기가 있어요.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도시 전체 계획에 대해서 그런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도로 계획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언제 시작됐고 언제 본격적인 논의를 했고 누가 결정했느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양평 주민들이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실타래를 좀 민주당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예. 다만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원희룡 장관도 처음에 그 얘기 했었어요. 어공과 늘공의 차이다.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사만이라고 하는 거 소위 지금 대안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안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 종점이 갑자기 바뀌게 됐는데 바뀌게 된 이유가 대통령 취임하고 2개월 후였고 예. 그것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원한대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원안을 지금 그 원안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그런 거예요? 입장이죠. 민주당은 원안이 있었고 그게 오랫동안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끝났고 예. 7년이란 기간 동안 계속 한 안은 유지돼 왔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이 문제니 그러면 원안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죠. 예, 원안대로만 하자 하면 좀 실타래가 안 풀릴 것 같기도 한데요. 원안대로 예. 하자고 하면 양평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양평 국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텐데 원안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실익과 효용이 크지 않다는 게 거의 대다수의 주장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두물머리로 가는 길에 대한 교통 분산 효과가 핵심일 텐데요. 원안으로 가는 것보다 결국 변경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교통 분산 효과에도 더 예.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측면 등에 대한 문제 등을 봤을 때도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예. 정치인들의 주장 대신 전문가들의 주장 중심으로 대안들이 모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공방이 아니라 뭐 양평 대전 아니냐 이쯤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빠른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